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날은 너무 덥고. 날 너무 덥고요. 휴가는 못 갔다 왔어요. 네. 못 갔다 왔고 제 다른- 짝꿍하고 아이는 갔다 왔는데 못 갔다 왔고. 의원님은 못 가셨어요? 네. 늘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좀. 아니 사실은 너무 덥다 보니까 요즘 예. 밤에 자기도 힘들고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요일이지만 예. 지역에 좀 현안이 있어서 거의 뭐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이러려고 국회의원 되신 건 아니신데 진짜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냥 되기 전에도 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박주민 의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사건인데요. 정보사령부 군무원 그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이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 먼저 심각한데 물어보신다더니만. 요 얘기 먼저 물어볼게요. 예. 사실 그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 뭐 갑자기 편하게, 의원님이 갑자기 편하게 흔들어가지고 하세요. 아니 오늘 아침에 사실 굉장히 세게 뉴스가 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직 정치인,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이용자 조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 숫자가 3,000명이다. 3,000명에 달한다. 라는 보도도 있긴 하지만 그거 아직 확인은 안 된 거고. 의원님은요? 의원님도 혹시 저도 문자 왔어요. 문자 왔어요? 예, 조회했다라고. 조회했다라고. 예. 언제 똑같은 문자예요? 이재명 대표가 받은 똑같은 거랑? 문자입니다. 왜냐면은 그 문서 번호가 2024-87이에요. 네. 저도. 그러니까 대표님도 2024-87이었고 추미애 전 대표님도 2024-87. 예. 제 것도 2024-87. 예. 똑같은 사건의- 사안으로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네. 조회했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 통신 조회를 하면 네.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 기자님 네. 핸드폰을 턴 거예요. 예. 전화번호가 쭉 예. 나오거나 예. 아니면 뭐 통신 내역을 뽑아요. 그러면 네. 전화번호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언제 이 사람이 이 통신사에 가입했냐 등등등을 알려달라는 조회를 통신사 쪽에 한 거죠. 여기 주민등록번호 나오죠. 거기 뭐 정확하게 제가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전화번호와 그 사람이 누구고 그 네. 사람이 언제 그 통신사에 가입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는지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맞춰보면 누구와 누구랑 언제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신 내역을 뽑아보면 네.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걸 갖고 와서 전화 통화한 걸 쭉 봤잖아요. 그러면 예. 번호만 쭉 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 뭐 예. 010 누구누구 뭐 몇몇과 통화했다. 예. 3분 30초간.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들을 다시 주고 예. 이게 누군지를 확인해 달라고 통신사한테 요청한 거예요. 예. 근데 몇 가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 전기통신사업법상 30일 안에 알려주기로 되어 네. 있다면서요. 여야 합의로 이미 네. 통과시켜서. 네. 근데 이거 7개월 이후에 알려준 네. 거예요. 이거 기한을 도과한 측면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목하는 게 네. 아마 그렇게 대규모로 이런 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네. 총선 전에 알려지면 굉장히 좀 뭐 사찰 의혹 예, 사찰 의혹 등등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 예. 기간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답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000명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게 문제는 없는 건지 예. 거의 뭐 훑은 거잖아요. 쫙. 그렇죠. 예. 뭐 걸리기만 해라라는 식으로 쫙 훑은 예. 그런 이제 과잉 수사, 예. 수사권 남용에 예. 의심이 좀 하나 되는 거고 예. 세 번째는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 초입에 그러니까 전대 국회 초입에 네. 검찰 개혁을 한 번 더 했잖아요. 2차 검경 수사권 예. 조정을. 예. 그때 부패범죄, 중대범죄 이렇게 그래요. 줄여놨어요. 맞아요. 물론 예. 이제 부패범죄, 중대범죄 자체가 포괄적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아예 별표로 범죄를 나열하자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 예.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하자고 전 주장을 해서 본회의까지는 그렇게 올렸지만 이거 등으로 나중에 또 바뀌었죠. 지도부의 판단으로 등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또 두 예. 가지 측면에서 막지 못하고 그러니까. 열려버렸는데 예. 이걸 제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열심히 싸워가지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별표에 넣자고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고 예.
등 하지 말고 중으로 하자고 중으로 제가 했어야 됐다고. 했고 중으로 해서 결국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안 근데 되는데 이거는 그걸 의장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도 아니, 국회의장이. 일부 네티즌들은 박주민이 그렇게 뭘 아닙니다. 제가 해 진짜 씨. 아닙니다. 박주민 아닙니다. 네, 여러분 꼭 알아봐 주시기 그게 제가 바랍니다. 좀 짜증 나는데 네. 여튼 부패 범죄하고 중대 범죄로 줄였잖아요. 네. 근데 명예훼손이 여기 부패 범죄 중대 범죄에 들어가냐고.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검찰이 대통령이라서 그런가?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서 중대범죄라고 보는 건가요?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수사를 검찰이 하면서 이렇게 네. 압수수색도 하고 네. 광범위하게 통신 관련된 조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본질적인 부분에서 네. 좀 문제가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상당히 이제 심각한 이슈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이 왜 정말 3천 명인지도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연대가 좀 수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자 받은 사람은 예. 알려달라. 아니면 우리 당에서 좀 개설할 필요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 안에 개설을 그래서 되겠네요. 대충 이 예. 얼개와 몇 명인지 알아야 될거 알수 아닙니까? 있잖아요. 예. 도대체 누구 누구를 한 거고 예. 이걸 좀 할 수 있는지 좀 신고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네. 봐요. 그 뭐 제보 창구 같은 거를 개설해서 어떤 몇 명이나 되는지 규모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왜 민주당과 진보 언론들이 주요 타겟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타파, 뭐 한겨레, 뭐 미디어 언론 단체들 뭐 이런 데들이 쭉 뭐 자유실천 심지어 올해 90이신 김중배 선생님까지도 네. 통신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분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기자들이 있을 거고 네. 그 기자분들이 통화했었던 예. 사람은 다 조회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이 있든 없든 예, 싹 다. 싹 다. 예. 그래서 민주당과 이 그 한겨레나 뉴스타파 같은 언론이 공모하여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 할 작정이었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 다 턴 건데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세 가지 쟁점이 있고 네. 짚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철학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건데 네. 공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인 이론. 예, 이게 뭐냐면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비판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보면 대통령이나 또는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 관련돼서 명예훼손 네. 수사 잘 안 하고 웬만하면 네. 자제하고 했죠. 예. 근데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이제는 막. 아니 그러니까 풍자도 해약도 못 하는 풍자도 거잖아요. 해약도 못 하고 무슨 만화 대회 의혹 제기도 못 하고 하면은 네. 다 탈탈 털고.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예. 이런 핸드폰 거 털렸거든요 이번에. 몇 년 만에 핸드폰 예, 한번 털려보셨어요? 예. 근데 기분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사실 안 누군가가 좋죠. 예. 검찰이 왜 내가 무슨 조사받고 있는 것도 네. 아닌데 내 휴대전화를 왜 들여다본 거지? 왜 들여다보려고 하지? 예. 뭐 이런. 이거 항의라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예. 들어오기 전에 예. 보이스 피싱 관련된 보이스피싱. 신종 사기 그건가? 아, 보이스피싱인가? 어디로 왔을 리가 문의하려면 없는데?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좌진한테 이거 보냈더니 예. 그거 피싱이에요. 절대 그 번호로 전화하지 전화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이랬더니 보이스피싱이구나. 이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야. 너도 나도 다 당했어, 사방팔방에. 사방팔방이 다 당하진 야.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예. 아침에 정치인들 몇 명, 의원들 예. 몇 명 했더니 예. 털린 사람과 안 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된 사람과 안 단톡방에 지금 저도 털렸어요 이거 하고 있다면서요. 현 의원과 단톡방. 아닌 방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요? 하여튼 여튼 지금 그 단톡방에 신고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진 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당에서 아마 법률국이나 이렇게 해서 좀 그 신고를 받아서 예. 얼개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 진짜 언론 보도대로 이 규모가 3천 명이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민간인 사찰 의혹 그 기억을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네. 후보 시절이었나 검찰총장 시절에 공수처가 한번 이렇게 예. 조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본인 것도 조회를 했나 봐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자기 막 방방 어디, 뜨고 에? 아무나 그래놓고 지금 막 이렇게 하니 답답한 거죠. 네, 이거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확인해봐야 될 도대체 것 같고요. 검찰이 왜 이런 근데 아마 수사상황이라서 안 알려줄 거라서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당에서 법률국 예. 같은 조직이 있으니까 예, 예. 한번
자발적으로 신고를 좀 해주세요 하면 예. 얼굴을 그릴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언론인들이,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의 검증은요, 그거는 전 세계 모든 언론이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예요. 공직 후보에 대해서 그 언론이 검증 안 하면 어디서 검증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예. 대통령 본인도 자신의 그 통신 관련된 자료를 조회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방방 떴던 게 불과 2년 조금 전이다. 자기 문제는 방방 뜨고. 난 안 돼. 너희들은 가능해. 너희들은 예?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자기 문제 본인에게 그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해야지. 본인에게 관대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엄격하고. 우리가 이런 걸 이게 너무 뭐- 자주 보는 게 예. 아시는 것처럼 그 특검법의 브리핑 조항 관련돼서도 그러니까요. 본인이 특검할 때는 브리핑 해야 되고. 뭐? 지금 이 특검 하자 그러니까 막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된다고 안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면 좀 곤란하다. 곤란하죠.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요, 다. 예, 그때는 되고 아는데. 지금은 틀리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하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왕 이렇게 된 길에 그 원고에 없는 질문 쭉쭉쭉쭉 좀 해볼게요. 원고에 있는 걸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원고에 없는 것부터. 지금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 가잖아요. 네. 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두세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군부대 시찰도 간다 이런 건데 안 쉬는 게 진짜 있어요. 뭐예요? 거부권. 거부권은 안 쉰다. 예? 일단 이 와중에 네. 휴가. 그러니까 우리- 사실 아니 휴가를 지금 간다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방금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원들도 지금 휴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필리버스터 해야 되지. 필리버스터에 신장식 의원은 또 뭐- 계속 휴가 취소하고 있대요. 예, 저도 뭐 짝꿍하고 아이만 보냈고 네, 저는 아이고. 못 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들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계속 이제 보복이와 교육의 연석 청문회 해가지고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한번 예. 짚어볼 거고 대부분 다 지금 상임위들이 돌아가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 근데 휴가를 간다? 휴가를 가면서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생 살릴 거면 이 시장을 민생 간다는 지원 민생 지원금이나 좀 그 하든지.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5만 원. 예. 예.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예. 법이 딱 통과되니까 오세훈 시장이 예. 이건 반복지다 오히려 복지가 아니라 반복지다 이러면서 비판글을 썼어요. 25만 원 25만 지원금,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금이. 근데 이 민생 회복 지원금 관련된 법안을 읽어보면요, 예.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거든요. 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 살려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 예. 예.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기 경제- 진작책이거든요. 경제 정책이네. 네, 경제 정책인데 예. 안 읽어본 거지 또. 예. 읽어보지 않고 어. 그냥 인상 비평만 하셨구나. 예, 왜냐하면 예. 저쪽 당에 한동훈이니 오세훈 이런 분들은 네. 굉장히 스테레오타입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간첩죄 반대? 그 간첩죄? 그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읽어보지도 않고 팩트 체크를 해야 예, 될거 회의록도 안 읽어보고 그다음에 예. 이것도 예. 이거 복지 정책일 거야. 25만 25만 원이니까 이것도 무상복지하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네. 자료도 안 읽어보고 예. 고정관념 하에서 예. 판단을 하고 예. 대응을 한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잘 일을 안 한다. 귀찮죠. 아니 책임질까봐, 책임질 일이 아니 생길까봐. 그것도 그건데 네. 이 한동훈이나 오세훈 같은 분들도 회의록을 읽어보든지 예. 비판하려면 법안은 좀 읽어보든지 예. 비판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귀찮은 거야. 야, 근데 더워서 그런가? 에어컨 빵빵 나올 텐데. 근데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 떠나서 그 저희가 지금 그 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TMF 사태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 1.15 위원회 차원에서 36도 대응하죠. 예, 그 지금 삼복더위에 길바닥에서 우산 시위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생존 문제, 그 다음에 또 지금 다시 코로나가 그 유행하고 유행하고 있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대책도 없다면서요. 네.
그리고 이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병원 가기 꺼려하는 분들이 검사비. 너무 검사비, 진단비도 5만 원. 그렇고, 예, 진단 키트도 그렇고 이게 지금 민생이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두세 지역 옮겨 다니며 시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단 거부권은 쉬지 않는다. 네? 진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부가 이대로 계속 가면 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자영업자 지금 폐업률 네. 상당히 올라갔고 예.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한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복지 정책이라면 제가 이제 글을 쓰면 댓글로도 뭐 한 번 준다고 되냐 뭐 이렇게 막 예. 하는데 복지 정책이라면 사실 꾸준히 그렇죠. 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역 화폐로 네. 그 돈의 흐름 좀 바꾸는 거예요. 예. 아래쪽에 좀 돈이 가도록. 예. 그래서 아래쪽에 온기가 좀 가서 예. 줄도산, 줄폐업 이런 예. 것들 좀 막으려고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보도 나온 자료를 봐도 전기 요금을 못 내는 자영업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 요금조차도 못 낼 정도로. 큰일이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그 소비 진작을 아래쪽에서 일으켜가지고 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예. 좀 그 버티실 수 있게 또 회복될 수 있는 분들은 좀 회복될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읽어보지도 않고 복지 정책이야? 왜 이게 모르겠어요. 복지하고 경제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거를 네. 다 같이 묶어가지고 뭉뚱그려서 하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네.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뭐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사실 다 이게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 싹 다 또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니까 이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실 거부권 행사한다는 건데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지금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옵니다. 분명히 방송법 저쪽 당이 하자 그럴 때가 옵니다. 또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좀 그 좋습니까? 민생지원법도 아시다시피 저쪽 의총에서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예. 대안을 우리도 좀 생각하자. 소상공인들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 대안은 얘기 안 하면서. 아니 뭐 20만 원으로 하자랄지 너무 비싸면 네. 뭐 전 국민이 어렵다고 한다면 뭐 그러면 뭐 하위 뭐 70%를 하자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해법을 내놓고 그렇죠. 일종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지만 오해가 있을까봐 네. 소비 진작을 해서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화폐로 하는 거고 일정 예. 기간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형식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 그렇죠. 거라서 예.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그거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럼 지금 현재 굉장히 생존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셔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TMF 사태로 있는 그 셀러들 중간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뭐 휴대폰 요금조차도 밀린 적이 없는데 지금 당장 빚더미에 그러니까요. 앉게 됐고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지금 그 당장 다들 파산 그러니까요. 줄도산하게 생긴 거잖아요. 제가 어제 지역에서 이제 일정 하고 다니면서 중간에 이제 캔커피 하나 사 먹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예. 사장님 저 무조건 20분 동안 얘기하세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떡하면 좋아.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편의점 사장님. 예. 예. 우리 여기 뭐 떼가는 거 많고 매출은 줄어들고 예. 당장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이나 봐요. 지역을 안 다니시나? 아니 시장에 가서 국민의힘들은? 현장 목소리 무슨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시장에 제가.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 앞에서 아무 얘기 안 하겠죠 뭐.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뭐 얘기하면 입틀 막 쫓아. 네, 듣고 싶은 얘기만 해야지. 자기 듣기 싫은 얘기하면 그냥 입틀 막 해서 쫓아내니까 그냥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이고 그나마 국민들이 의지하고 믿을 때는 그래도 국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국회에서라도 좀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고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 정보사령부 블랙리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는 제일 웃긴 게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그 간첩법
개정안 막았다. 근데 이 자체가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보안이 완전히 뚫린 거잖아요. 네. 하나의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쭉 쌓아왔던 수십 년간 쌓아왔던 정보자산 축이 무너진 맞아요. 사태인데 그거는 그냥 모르겠고 일단 민주당 간첩법 이 얘기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민주당이 반대한 거 맞아요? 가짜 뉴스를 하면서. 아니 진짜 제가 답답한 게 이 네. 법안을 21대 때 네. 김주영 의원님이나 예. 홍익표 의원님 같은 우리 당 의원들이 낸 법이에요. 첫 번째. 예. 그럼 우리 당 의원 특히 원내대표까지 한 분이 낸 법안을 우리가 예. 막 반대합니까? 상식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회의록을 안 본 거예요. 예. 예. 일단은 취지에 다들 공감한 상황에서 예.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 좀 신중하게 조금 더 검토를 해보자. 그러니까 반대가 아니라 뭔가 조금 수정할 부분, 보완할 부분을 예. 보완하자고 얘기했고 예. 그런 취지로 우리 당 의원, 예. 뭐 저쪽 당의 의원들 예. 다 공의 그러면 조금 더 검토해보고 조금 더 다듬어 보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가 예.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의가 안 잡히고 못 잡히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간첩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이에요. 예? 아니 근데 그리고 아니 이 정보 자산이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간첩법 얘기만 하고 있어요. 유출된 게 윤석열 정부에 유출이 됐으면 예. 이건 여러 가지 다른 법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예. 형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로도 할 수 있는 건데 예. 아니면은 뭐 군사 기밀보호법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일단 유출된 게 이번 정부 때면 네. 이번 정부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반성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예. 그다음에 법이 안 됐던 부분은 어떤지 좀 꼼꼼하게 파악하고 예.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민주당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면 그러니까 그 예전 초반에 anything but 문재인 정권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anything but 민주당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모든 적대적 개념을 민주당으로 돌리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오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거의 3년 돼 가는 거 아니에요? 3년 차죠, 3년 차. 아이고. 지금 이 정부 3년 차죠. 예. 문재인 정부 8년 차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짜 근데 하여간 지금 그럼 하시라도 이걸 바꾸든지 이 법을 설마 또 거부권 행사하지는 않을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네? 뭐 이미 이제 뭐 우리 당도 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냈고요. 네. 국민의힘도 내서 논의해서 처리하면 돼요.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 안 해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잘못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좀 창피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의원님들 아니, 뭐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법사위에 있었던 의원님들 입 딱 다물고 있던데요. 그런 것도 칼같이 지켜주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자당의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좀 우리가 좀 착각했다, 잘못 봤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 넘어가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동훈 당대표가 요거 관련된 페이스북 글을 2번 써요. 예. 한 번은 그 민주당 예. 처음에 원론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아마 논평이 그 당시 법원행정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라는 논평을 냈나 봐요. 그랬더니 다시 정리해서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했던 발언을 정리한 기사를 다시 공유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한 거 맞다 이렇게 떠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나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저쪽 당 의원들 회의를 올려놨잖아요. 네. 그럼 좀 읽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저기 박주민 의원님 그 SNS를 차단해 놓은 것 같아. 아니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안 봐, 못 봐. 특정한 언론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언론사는 예. 계속해서 우리 당 의원 발언만 문제 삼더라고요. 진짜. 다른 언론들은 다 종합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 딱 새모로 시작된 언론이 있는데 네. 딱 우리 당 의원 발언만 네. 근데 고집스럽게 참 새땡일보라고. 네, 저도 봤는데 이게 좀 특이한 너무 고집스러워. 그게 왜 언론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그 고집 매체는. 피우면 안 되죠. 틀려도 고집만 피우면 안 되죠. 언론인가. 예. 예. 하여간 저는 그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면서 사실상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라는 식으로 한동훈 대표가 문재인 또는 민주당 네, 말도 안 돼요. 걱정입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면 네. 수사권을 폐지했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찰로 옮기는 거잖아요. 예, 옮기는 거죠. 네. 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게 아니라 경찰로 옮긴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옮긴 거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해외 정보 파트를 늘려야 된다. 이런 문제들 산업 스파이 이런 거 문제가 더 방대해지고 커지기 때문에 국정원의 기능 자체를 국내에서 해외 쪽으로 해외로 옮긴 옮겨야 거예요. 된다. 그리고 중점을. 대공수사권 기능이관은 올 1월 1일부터였고 예. 근데 지난해에 이 윤석열 정부가 이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좀 잘못하고 미흡한 것도 인정을 좀 해야죠. 진짜 그 참 그 조국 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더니 진짜 너무 답답하다라는 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이런 법 개정 이런 것도 외국 적국을 외국으로 좀 바꾸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할 정도면 네, 대통령실 도청당한 거 그러니까요. 그거 왜 항의 안 해요? 그거는 그 저기 뭐야 동맹국가여서 아니 친구 사이라 적국을 그냥 외국으로 넘어간 거 바꾸면 아니에요. 네, 미국도 해당하잖아요. 네, 스미테리 사건에서 보더라도 예. 다 해당하잖아요. 동맹국가여도 다 하고. 간첩죄로 아니 직접 대통령실을 지금 도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그러면 확인이 다 된 상황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예. 아 진짜 너무 좀 부끄러워. 진짜 부끄러워요. 네. 너무 답답하죠. 그러면 사실 남을 욕하고 민주당을 욕하고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데 올인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보수 언론들도 특히 동아일보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맞아.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발밑에 얼음 녹는지 모르고 지금 있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당신들에게 어떤 저 비전이 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해도 귀 막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 문제예요. 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네. 한동훈 대표가 나 이거 걸고 당대표 됐기 때문에 이거 한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거 못 내놓는다.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현역들의 벽을 못 넘는다. 오늘 김상훈 의원님인가요? 그 네, 정책위 의장 이번에 새로 분? 됐어요. 사석.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오늘 아침 그 기사에 네. 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그 결과를 봐서 미진할 때 추진한다는 얘기다. 그게 뭐예요? 그 공수처 이렇게 얘기를 수사가 다 하셨거든요. 끝난 다음에 그러면 기존의 입장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 얘기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으로 하는 특검법을 내겠다 수정안을 내겠다라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공수처 수사가 다 끝나고 그런데 미진해. 이거 보시죠. 제 기사 보면 네,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최상병 특검은 수사가 먼저다. 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잖아요. 수사하고 미진하면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하겠다. 네,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예.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그 별도의 수정안을 내놓고 그걸 통과시켜서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네요. 수사를 다 하고 나서 네. 그 결과 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예. 그때 가서 특검을 얘기하는데 예. 그때 가서 논의하는 특검이 제3자 특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3자 추천 특검. 그것도 지금 당내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럴 줄 아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 네. 대부분 네. 당선이 되고 나서는 허니문 기간을 분명히 거칠 거다. 네. 그다음에 그 당정 관계 또 당 대통령실 관계 네. 바로잡지 못할 거다. 예. 당분간은 예.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저도 그랬고 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 하에 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원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보자.
그렇죠.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기류는 예. 특검법에 대해서 변화의 기류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 기대할 부분은 게 없다. 철저히 봉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데 예. 우리가 약간 변형된 형태의 안을 한 번 더 발의해 보는 거죠. 변형된 형태안. 예. 예컨대 어떤 예컨대 대한변협이 추천을 하고 21대 때 법안은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2명으로 우리가 주로 비토권을 행사하는 그렇죠. 비토 내지 선택권을 행사하는 건데 요런 형태 네. 이것도 제3자 추천인데 이게 부각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형태의 법안을 조금 변형시켜서라도 예. 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니네들이 얘기했던 거하고 뭐가 다르냐 자기네들은 지금 대법원장이어야만 등이었어요. 등. 예. 예. 그러니까 대한변협도 일부 인사는 얘기했거든요. 예, 예. 대한변협 회장이나 대법원장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대한변협 회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한번 하고 그거를 뭐 우리가 비토라든 우리가 네. 선택을 하든 하는 식으로 해서 야당이 네.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일단 그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은 야당이 배제된 특검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야당이 추천하거나 야당이 비토권을 갖거나 야당이 뭘 끼는 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건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예. 얘기하는 거는 예. 뭐 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또는 받을 수 있는 안을 내는 것도 사실 특검법이 취지가 훼손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22대 때 들어서 냈던 안은 21대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안이거든요. 예. 그럼 원래 네가 얘기한 게 21대 때 안하고 유사하니 네 아이디어가 유사하니 그걸 약간 변형해서 한번 내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거 안 받을 거냐? 그럼 네 진정성 없다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국정조사 그럼 하고 그다음에 상설특검으로 가고 네. 뭐 이런 프로세스를 짜볼 수는 있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예. 뭐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네. 아니, 프로세스를 잡아보면 그런 프로세스도 한번 잡아볼 수는 있다. 예. 뭔가 저쪽을 좀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4명이 흔들렸던 거잖아요. 3+1. 예. 3명? 3명. 네. 3명이 돌아선 거고, 1명이 이제 기권표를 던진 거니까, 한 4에서 5인 정도가 더 넘어오면 법안이 통과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21대 때 보다 네. 좀 비슷한 예. 안을 다시 한번 좀 던져보면서 또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하고 하면서 취지는 훼손되지 않은 그런 법안을 던지면서 좀 더 흔들어보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것도 안 먹히면 일단 예. 국정조사라도 해보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상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냥 해볼 수 있는 상설특검도 한번 해보고 예. 이런 식으로 좀 프로세스를 좀 짜야 되겠죠. 상설특검을 돌릴 때 이게 정부 협조가 안 되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예컨대 뭐 자료를 안 내놓는다거나 뭐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특검이에요. 특검. 검사가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으면 예.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벌써 최혜병 일주기가 지났죠. 7월에 지나버렸고 그리고 뭐 무더위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회에서 막 다중다기한 필리버스터가 돌아가면서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것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나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딱 고착돼서 굳어버리면 예. 이제 사실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 변화구들을 좀 던질 예. 필요가 있어요. 변화구가 필요하다. 예. 네. 저쪽도 흔들고 네. 할 수 있는. 예.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다. 예. 어차피 한동훈 대표나 지금 뭐 김상훈 정책위 의장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냥 레토릭에 불과하지 진정성은 없다. 그러니까 시체해병 특검법을 정말 받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든 안 되는 방향으로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예. 돼요. 뭐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는 걸 막으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60% 넘게 해서 그렇죠. 당선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은 적어도 속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경선 시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에 당원들이 반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건드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압력을 받게 만들고 그 압력으로 일부가 또 좀 깨져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21대 때 어차피 저희가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4명을 2명으로 우리 당이 야당이 줄이는 예, 예. 식으로 했으니까 너희들이 제3자 추천을 얘기하니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우리가 비토권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뭐 한다든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이라든지 이건 그냥 예예요. 예. 네, 꼭 네, 그렇게 네. 하자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좀 저쪽 주장과도 유사하면서도 특검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변형 예. 변화구를 좀 던져서 예. 그때 반응했던 저쪽 당원들부터 시작해서 의원들까지 좀 다시 한번 흔들면서 예. 한번 가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 이런 거나 아니면 그 아예 차라리 좀 범위를 넓혀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걸 구성하자. 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너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하여튼 일종 저는 제안을 던지는 거, 제안을 하는 건데 변화를 예. 좀 던지고 그거조차 안 받으면 국정조사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국정조사에서 다시 동력을 끌어올려서 상설특검으로 한번 해보고 마지막 네, 예. 이렇게 그렇게 좀 프로세스를 좀 짜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3번째 최혜병 특검법안을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담기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듣지 예, 예. 못했어요. 예, 예.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겠죠. 예. 근데 의원님 지금 상황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박정훈 단장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첩을 했는데 소위 얘기하는 VIP 경로설로 촉발돼가지고 수사 외압이 핵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을 통해서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삼부토건이라는 맞아요, 이슈가 확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사 외압만 가지고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거를 파일을 더 키워야 되냐 막 이러저러한 고민들이 생기고 이게 결국에는 최혜병 특검법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 조국 혁신당에서 그런 안을 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어디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어찌됐든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강제 수사가 최혜병 필요한- 사망 사건 및 그 수사 외압에 대해서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 말씀하셨던 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그 정황들 예. 뭔가 다른 것들도 막 지금 보이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 마약 수사 외압까지도 그렇습니다. 번지면서 예, 백혜룡. 쭉 예. 번지면서 보이는 것도 지금 뭐 어떻게든 이제 그 강제 수사까지는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 이걸 크게 묶으면 강제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냐? 특검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예,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예. 뭐 상설 특검이 됐든 뭐 특검법이 됐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크게 묶으면 가능성이 높아지냐? 이거 네.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예. 쪼개서 그 추진하는 게 좀 가능성이 높다면 뭐 쪼개서 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다 다뤄야 되는데 예.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수사 범위인데 이 수사 범위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등을 넣으면 되겠네요. 등을 넣어가지고 예? 다양한 근데 관계된 다양한 어차피 사건. 대부분의 특검법은 네. 수사 대상의 맨 마지막 호에 네. 1, 2, 3을 수사하면서 알게 예. 된 사실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항상 들어가요. 예. 하여간 중요한 건 특검법을 구멍을 좀 내야 돼요. 예, 통과를 시켜서 통과를 강제 시켜야 돼요.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예. 저쪽을 흔들 수 있는 예.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 예. 근데 그 108석이 똘똘 뭉쳐서 갈 거냐 아니면은 조금 균열이 생길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예.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특검법만 던지는 건 안 되고요. 네. 저쪽도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법들도 던지면서 네. 야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다 거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예, 라든지 예. 야 우리도 뭔가 좀 받을 건 받으면서 가야 돼 라든지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지금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뭐 온풀법이라든지 가맹점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시 좀 시동을 걸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런 것들도 섞어서 계속 던져야 이런 것까지 거부해 이런 건 좀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당이 좀 이상해 네. 대통령실이 좀 이상해 예. 이런 얘기들이 자기 내부에서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예.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의지 표명은 좀 있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두들겼고 예.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원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하겠다. 자율에 맡기겠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선거 때.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일종의 룰과 가이드를 줘야 된다.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규율이 없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말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창 때 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형태로 공정위가 안을 낼 거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태도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 이 TMF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 압력을 더 세게 받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좀 더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만약에 저쪽에서 또 긴가민가하고 막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막 혼란에 빠지겠죠. 머리 아프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사실은 그 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그래서 44%로 이재명 대표가 좋다 그럼 받겠다 소득 대체율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로 걷어차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그 연금법조차도 그 사실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는 45, 그 국민의힘에서는 43 해서 44로 해서 조정해서 가자라고 해서 갈 거냐 말 거냐 하다 민주당이 받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거부해 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일이 이것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근데 그때 법조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연금을 저희 이재명 대표님이 딱 44를 받아서 딱 하니까 그때 굉장히 저쪽이 흔들렸거든요. 내부적으로 막 이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했거든요. 저는 이 온풀법이든 이런 그 법들도 최근에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법이고 이런 거 던지면 저기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한다고? 이상한데?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섞어서 던지면서 야 대통령실 좀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특검법도 조금 변화를 줘서 이것도 안 받으면 우리 진짜 국민들한테 또 혼날 텐데 막 이런 그 생각을 자꾸 주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TMF 사태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또 떨어졌어요. 4주 만에. 맞아요. 다시 또 오늘 아침 리얼미터 조사 보면 다시 30%대 그다음에 부정평가율 또 다시 60%대 넘었거든요. 뭐 그래봐야 어버치나 매치나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민생 현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섞어서 간첩법 개정안도 좀 섞어서 던지고 뭐 이런 다양하게 섞어서 던져야 되니까 특검법만으로 계속 때린다고 특검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권투나 이런 경기를 보면은 스트레이트만 계속하면 상대방도 알아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래도 최혜병 특검법 다른 거 말고 이걸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최혜병 특검은 당연히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180석이 가까운 그런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동시다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간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 상임위원장들하고 제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희한한 형태의 회의가 이제 몇 가지 열릴 텐데. 그래요? 어떤 거예요?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메이드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실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하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정부의 실정이 뭐고 뭘 못 하고 있고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네.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은 계속 하고 옆에서 뭔가 이 추진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물론 이런 개별적 사안이 딱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만 필요한 것들은 아니고 이 자체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효능감.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로 범야권 192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8석의 정치력은 범야권이 만들어서 뭔가 일이 되는 저렇게 하니까 일이 되네, 국회가 움직이네, 통과가 되네, 뭔가 그 특검이 가동이 되네, 이런 걸 좀 무력화되네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죠. 국민들은 저렇게 딱
휴가 가면서 거부권만 안 쉬고 거부권만 안 쉬는 대통령, 다른 건 다 쉬어도 거부권은 안 쉰다. 이거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일 쉬어야 되는 게 거부권이에요. 네. 거부권 좀 쉬어야 돼요. 근데 이게 거부권만 계속 행사를 하니까 참 이게 국민들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편의점 사장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 바쁜 국회의원 붙잡고 20분이나 얘기를 했겠어요. 캔커피 마시지도 다행히 못하셨겠네. 다른 손님이 없으셔가지고 예, 커피 사서 네, 한참 동안 이렇게 들고 서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그래요 요즘에. 식당 가든 시장 가든 뭐 편의점 가든 다 대부분.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편의점도 안 가고 식당도 안 가시나요? 그 소리 안 들은, 그러니까 다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을 대표해서 올라온 국회의원들인데 그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인데 표인데. 네. 그럼 그분들 얘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예. 지지하시는 시장 상인들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 본인들도 알 텐데. 예. 그 왜냐면 지자체 단체장들도 그거 늘려달라 그러거든요. 국민의힘. 그렇죠. 예. 아 국민의힘. 단체장들. 아 진짜. 네, 예산 할 때 보면 오세훈 시장도 달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니 그러니까 뭐 진짜 자치단체장들은 예. 그거 많이 늘려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작년에 예산 그거 할 때 예. 황당했다니까요. 저쪽 정부는 자르고 예. 우리는 늘리자 그러는데 저쪽 단체장들도 좀 늘렸으면 늘렸으면 좋겠구만 이러면서 아니 그런데 실제로 그 전통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아하세요. 뭐 예컨대 하나로마트 이런 데는 파가 870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카드 할인도 있고 뭐 마트 할인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우리는 절대 870원에 못 판다는 대파한다네. 왜냐 우리는 있는 게 그거 그 지역 화폐 이거 하나인데 그것도 정부에서 잘라가지고 없어서 우리는 이거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트보다 전통시장은 그리고 또 그 지역 상인들은 정말 이 그 지역 화폐 굉장히 그럼요. 절박하게 네. 예,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 10만 원 내면 11만 원을 주거든요. 네. 그 만 원에 그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잖아요. 친구 엄마랑. 그러니까 얼마나 알뜰하게 쓸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뻔히 알거든요, 이 사람. 근데 이런 걸 못하게 하니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는 이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요? 정확히 검토한 바 없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 없는 거죠. 아 입장이 없는 예, 거예요? 예. 예. 이거 뭐 반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럼 대표는 좀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이제 특검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겠죠. 8월 18일인데 예. 그 이후에 지금 사실 어렵겠죠. 예.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사이의 역할은 원내대표가 해야죠. 예. 그러면 원내대표가 좀 중심이 돼서 8월 18일까지 얼마 안 남았나요? 이제 뭐 8월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그러면 그 이제 이게 세 번째예요. 벌써. 어떤 의원님들은 올해 안에 한 4번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2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예. 앞으로 한 3번, 6월부터 한 3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12월까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혜병 특검법 도대체 몇 번이나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쪽을 적극적으로 흔들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한번 던지고 네. 그다음에 거부당하면 저는 국회 차원에서의 권한이 입법권만 있는 건 아니라서 그동안 말은 나왔지만 안 진행되지 않았던 국정조사를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정도는 해야죠. 예. 그러면 연말까지 한 2번 더 최혜병 특검법 한 2번 더. 지치지 마세요. 아니 하고 이제 예전에 하면서 예. 또 좀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사안들도 좀 건드리고 이러면서 쭉 좀 해야죠. 글쎄 의원님 말씀이 진짜 공감이 됩니다. 지치지 말고 예, 국민들이 지치지 마시고. 제일 무서운 게 지치는 거 지루해하는 거. 예, 아니 큰일이네. 예. 딱 나네. 조금 있으면 이제 지치는 걸 넘어서서 지루해해요. 지루해하면 관심이 없어져요. 맞아요. 저희가 요새 네. 봉접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썸씽류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데 새로운 거 안 나와도 네. 할 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취재 안 하고 기사 안 나와도 네. 계속 민생 이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의원님 그냥 진짜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예. 예. 아, 말씀 주신 대로 그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을 꾸준히 근데 하지만 잘해서 성과가 나면 더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고민하면서 해야죠. 국정조사를 차라리 먼저 하자.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 3번 했잖아요. 최혜병 관련해서. 그 처음에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첫 번째 입법 청문회 할 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좀 관심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번엔 차라리 좀 벌려서 국정조사를 8월 안에 하는 거 어떻겠냐. 방송자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도 국정조사를 먼저 땡겨서 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혜병 관련된 특검을 최혜병 관련된 사안을 국정조사란 이름을 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 네. 어찌됐든 국회에서 현안으로 다뤄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서 질의한 게 3번 되는데 네. 또 바로 이어서 또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도 또 있어요. 반면에. 예. 그래서 근데 안 나왔잖아요, 증인들이. 이종호 씨도 안 나오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도 안 나오고, 네. 최은순 씨도 안 나오고. 그래서 뭔가 텀을 두고 그 사이에 차라리 이제 약간 변형된 특검법을 먼저 발의해서 네. 그걸 가지고 저쪽을 좀 더 밀어붙이는 몰아붙이는 그런 걸 해보자는 의견도 있는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특검을 국정조사를 먼저 하자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이 근데 이제 9월부터는 또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정기국회 때는 국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해야죠. 국정조사를 하기엔 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8월에는 또 좀 다들 또 좀 지쳐 계시고 휴가도 못 가시고 그래서 8월에 또 민주당 전당대회도 있고 그래 조금 한 10월이나 되겠네요. 국정조사 한다면. 뭐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그래요? 같은데요. 예. 네.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빨리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암만 생각해도 그 공수처의 수사를 좀 신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그 김규현 변호사도 조사받으러 들어갔더니 이종호 변호사 출신이 있더라라는 네. 거잖아요. 네. 검사로. 애초부터 이제 굉장히 적은 숫자로 수사를 해왔고 네. 거기다 이제 이런 그 수사가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예. 이해관계자들이었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해서 예. 좀 빨리 그 특검이 시작돼야 될 필요성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그러니까요. 예. 그 공수처법 개정안 요구를 공수처도 하고 양분한 의원도 내시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검사를 한 50명 정도로 확대하고 양분한 의원님이 아니라 저 이성윤 의원실에서 내는 것 같은데 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확대하자. 이 법 통과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이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예.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미 뭐 기형적 기구다부터 시작해서 폐지돼야 되는 기구다 이렇게 엄청 말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저쪽 당은.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직 검사들이 그 별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저 검찰청법 개혁안에 대해서 그 나눠지잖아요. 저 기소청하고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한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현직에 계시다는 그 법은 절대로 거부권. 통과될 예. 리가 없다.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제 현직 검사 그런 얘기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정말 100번째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런 뉴스가 KBS 보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년이 너무 길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 걱정입니다. 그 앞서 제가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의원님 지금 복지위원장이시니까 민생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연금 개혁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그 연금 개혁 관련된 안을 정부 네. 보고 달라고 업무 보고 당시에도 얘기했고 또 야당 의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도 했고 네. 저도 그것을 받아서 지난주에 정부에게 연금 개혁안을 8월까지 갖고 와라라고 얘기했어요. 예. 갖고 오는지 안 갖고 오는지 보고요. 네. 안 갖고 오면 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죠. 뭐 그냥 국회에서 뭐부터 할 수 있어요? 모수 개혁은 할 수 있어요. 모수개요. 예.
이것만 가지고 되나요? 일단은 전문가들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꼭 연동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예. 모수개혁이 훨씬 더 시급하고 합의하기가 어려우니 예. 21대 국회 때 논의됐던 것을 기반으로 모수개혁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예. 정부에 있는 실무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장관만 다른 얘기해. 장관 차관 대통령실만. 그래서 그냥 안 되면 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요. 그러면 연금 개혁안은 올해 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저희 목표는 모수개혁만이라도 한다. 네. 그리고 그걸 할 거면 이왕이면 그럼 왜 올해 된다. 뭐로 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44%대 공론화된 거 예. 가지고 일단 하는 똑같이? 거죠. 예. 예. 그것만 해도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정도 뒤로 늦출 수 있어요. 이거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무조건 좋고 네. 무조건 필요하고. 예. 예. 사실은 과반은 받아야 돼요. 자기가 평생 급여 받은 것에 한 절반 정도는 있어야 연금 생활자로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예. 필요한 게 재정을 통한 지원과 그러면은 자기 부담률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9%? 지금 12, 13, 14 이렇게 13?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13, 14%까지 네. 늘어나고 그다음에 돌려받는 건 44%. 이런 정도로 해서 돌려받는다기보다는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 예. 그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자. 요 안이 근데 통과될 수 있겠다. 그거는 뭐 21대 논의됐던 거라서 그걸 한번 리뷰는 한번 해봐야죠. 네. 그리고 이거 꼭 여쭤보려고 했어요. 코로나 입원 환자가 지금 한 달 사이에 5배 급증을 했고 수족구, 백일해, 이코, 플라스마 폐렴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로 확산이 좀 되고 있고 국민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의사들이 또 없잖아요, 병원에. 예. 그리고 간호사님들이 화가 많이 나 계세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드니까 뭐 물어보기가 겁나요. 예. 오늘 기사 보니까 다들 민감해져 있는 예. 전문의 간호사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꽉 막힌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정부는 대책이 없어요. 예? 대책이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장관한테 물어봤잖아요. 의대생들 네. 복귀 안 하는데 복귀시킬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설득을 하겠다는 거 말고 없어요. 설득을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공이 복귀 안 하는데 어떻게 대책 없어요.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친구네 애들 둘인데 하나는 군대 가버렸고요. 네. 하나는 그 엄마 과외 좀 알아봐줘. 배운 게 없어가지고 시험을 학교를 볼 다닐 수가 수가 없어요. 없대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는데 예. 지금 국시 그러니까 네. 의사가 되는 시험 응시율이 10%대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00명 조금 넘게 의사가 매년 나와야 되는데 예. 내년에 대략 한 300명만 나오고 2,700명이 안 나와요. 의사 자체가 2,700명이 줄어들어요 내년에. 큰일이네. 늘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늘리자고 해놨는데 근데 의사가 오히려 줄어들 줄고 판이네.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놈의 근데 대책은 정책을 없어요. 이렇게 합니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정말 보통 그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국가가 전염병 관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국가가 딴 건 몰라도 이것도 안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휴가 가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의료 체계가 어떤 분은 붕괴, 어떤 분은 수년간 회복 안 되는 상태의 어떤 망신창이. 그러니까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년간 회복 안 되는 망신창이 네. 이 정도는 됐거든요. 이렇게 좀 전문가 대부분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예 붕괴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큰일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장관한테 물어보든 차관한테 물어보든 대책은 없다. 최근에 그 김용남 전 의원에 따르면 예. 장차관들이 혹시 책임질 일 있을까봐 전부 비망록 쓰느라고 하거든요. 녹음 따고 막 그러나? 녹음 따고 비망록 쓰고 연필로 적어놓고 자기 책임 아니라고 날짜 써놓고 분초 적어놓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제 서류에. 큰일이에요. 이게 나랍니까? 라는 2016년 광화문 광장의 촛불의 목소리가 올가을 다시 터져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참 걱정이 많고 네. 그 걱정만큼이나 우리 민주당이 또 잘해야죠. 잘해서
뭔가 좀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분들은 우리한테 주신 의석 플러스 8석의 역할까지 원하시니까 그렇죠. 그 플러스 8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네.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 플러스 8석을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플러스 8석을 위해서 질주하는 박주민 의원님 기대하면서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